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요 파이썬 스터디 요 강의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사실 가지고 해보려고 해요. 사실 최종적인 목적은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요 데이터들을 가지고 가공해보고 나한테 필요에 의해서 처리 저장도 해보고 처리도 해보고 하는 등등의 작업까지를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파이썬을 아예 맨 처음부터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맞춰서 해보려고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점프 투 파이썬이라고 하는 어, 책도 나와 있고 홈페이지로도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을 하려면 파이썬을 마찬가지로 깔아야 되겠죠. 파이썬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까시면 되는데 저는 3.6 버전으로 사용을 할 것 같아요. 뒤에 뭐 3.6.7이어도 상관없고 3.6.8이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기본적으로 까시고 2.7이라는 파이썬 2 버전은 까시면 안 됩니다. 꼭 적어도 3이 붙은 버전을 해주셔도 되고 3.7이나 최근에 나온 3.8 버전도 크게 지금 저희 수업하는 부분에서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 버전이면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참을 설치해 주시면 좋은데 파이참은 일단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맥 버전이라서 좀 맥을 쓰기 때문에 파이참이라고 파이썬을 코딩하기 좋게 도와주는 환경 프로그램입니다. 줄여서 뭐 IDE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도 부르는 이런 툴 중에 하나인데 얘를 이용해서 저희는 파이썬을 깔아볼게요. 그래서 맨 처음 이제 파이썬을 시작하려면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pure 파이썬을 하고 여기에 뭐 세미나 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명을 짓고 그리고 new virtual environment 라고 나오는데 가상 환경을 세팅하는 부분입니다. 가상 환경이라는 게 너무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이 세미나라고 하는 프로젝트만을 위한 파이썬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세팅된 대로 해주시면 되고 저는 뭐 버전이 많은데 3.6 버전, 이 버전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reate를 누르면 이제 virtual environment도 만들어주면서 파이썬이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이 환경이 만들어졌고 이제 세미나 여기 버튼을 눌러서 오른쪽 버튼에 new를 누르면 파이썬 파일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화면에 이렇게 화면이 떠서 여기 부분에 이제 코드를 출력하면 됩니다. hello world라고 입력을 해보고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 hello world라는 이 문자가 출력이 되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파이썬 그리고 파이참에 대한 세팅 여기까지를 기본으로 하고 사실상 저희는 뭐 더 중요한 이 파이썬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많은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어떻게 코딩이라는 것을 좀 쉽게 우리가 기존에 알던 지식과 연결지어서 이해를 시켜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저는 요 알고리즘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요 순서도를 이용해서 처음에 알고리즘적으로 이 코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즉 배워본 요 지식이 코드로 표현을 하는 어떻게 중간 표현 도구로 쉽게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 먼저 예시를 몇 개 풀어볼게요. 먼저 아래에 세 가지 도구만 이용해서 아래 문제를 표현해보자 라고 제가 문제를 냈죠. 제 세 가지 도구라는 건 흐름선, 흐름을 명시한다. 또 처리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변수의 계산을 입력하던가 뭐 덧셈이나 뺄셈이던가 어떤 그런 처리를 다 합쳐서 네모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요 마름모 요 꼴은 조건이라는
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 여기 한 것처럼 값이 뭐 10보다 크냐 작냐 등등의 요 조건이 들어갈 경우에 판단이라는 요 마름모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간단히 저는 이렇게 풀어볼게요. 입력받은 값이 10 이하다. 먼저 그 전에 값을 입력받는다. 자, 그러면은 전 데모로 해서 값 입력이라고 할게요. 입력. 그러면 자, 처리 이제 흐름선에 따라서 이렇게 흐름을 표시해주고 그 다음 입력받은 값이 10 이하다. 그러면 yes를 아니면 no를 출력한다. 자, 어떤 조건이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처리가 나왔나요? 그러면 마름모로 그려주고 너무 그린다. 3으로 그리자. 마름모를 그려주고 여기에 이제 값이 10보다 작은가, 그리고 만약에 true다, 즉 10보다 작은 경우에는 y를 출력한다. 그리고 만약에 false다 그러면은 n을 출력한다 입니다. 네, 이처럼 값을 입력해서 그 값이 10보다 작은지 혹은 큰지를 판단해서 각각 다른 출력을 나타내는,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직관적으로 문제를 시각화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뿐더러 실제로 요 순서에 맞게 저희가 파이썬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코드를 이제 짠다라는 것은 이러한 실제 일상에서의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서 표현한다 라는 게 좀 코딩을 하는 코더로서의 사고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일단 쉬운데 여기에 하나를 더 얹어서 2의 결과가 y, 즉 10보다 작은 경우엔 1부터 n까지 곱한수를 출력한다. 뭔가 1부터 n까지라는 반복 작업이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n이면 1부터 n까지 이번에는 더한 수를 출력한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얘도 좀 쉽게 우리가 처리해보면, 자, y를 출력할 때는 1부터 n까지 더한다, 곱한다 했죠. 그리고 얘는 1부터 n까지 더한다 했어요. 합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좋겠군요. 합. 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곱한다도 더 잘게 쪼개면은 1과 뭐 2를 곱한다, 거기에 또 3을 곱한다, 이런 식으로 더 복잡하게 요 처리 과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과정도 들어갈 텐데 일단 얘는 이렇게 좀 크게 뭉뚱그려서 우리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즉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도구만 가지고도 알고리즘을 짤 수 있는데, 사실 이 세 가지가 상당히 거의 전부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중요한 도구들이고, 우리가 몇 번의 요 수업 동안 사실상 모든 표현하고자 하는 이 문제들은 다 이 세 가지 도구만 있으면 다 표현을 할 수 있고, 실제 이거에 맞추어서 우리가 코드도 짜질 예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만 하면 뭐 코드도 사실 뭐 안 나오고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만 할 수 있으면요. 그래서 네, 뭐 어떤 사람이 올려놓은 재밌는 자료인데 뭐 고민을 시작한다. 자, 라면을 먹을까? 라면을 먹으면 먹는다. 브레이크라는 것은 더 이상 고민이 끝났으니까는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결했다. 치킨 먹을까? 그럼 여기서 빠질 수도 있고, 계속해서 치킨도 안 먹고 라면도 안 먹고 보쌈도 안 먹으면 굶주리며 불태운다 라면서 이렇게 해결이 되네요. 여기 조금 더 이제 이 조건이 복잡해지죠. 과제를 내 손으로 끝마친다.
그러면 야식을 먹을까? 또 야식이 아니면 굶주리며 불태운다. 뭐 이런 식으로 더 여기에 비해 더 복잡한 조건의 이 판단 구조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일상도 이런 식으로 고민을 표현할 수 있고 문제를 표현할 수 있는데 요거를 우리는 이제 코드로 다 표현을 할 수 있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했었던 그 문제 10보다 작으면 y를 아니면 n을 출력한다 라는 것을 우리 코드로 작성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제가 여기로 해볼게요. 자, 입력을 받는다라는 건 인풋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도인지는 그렇게 막 집중해서 막 꼭 알아야 한다는 아니에요. 자, int n, 즉 인풋을 받으면 자 키보드로 입력을 해줄 거예요, 숫자를. 그러면 그 입력이 n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 들어갑니다. 이 변수라는 개념도 이따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n은 이거는 좀 복잡할 수 있지만 int, 즉 숫자를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다 남길게요. 숫자를 입력받아 n을 넣는다. 그리고 n은 문자 상태인데 이를 파이썬이 숫자로 인식하도록 int를 표시해준다. 자, 이때 int는 인티저의 줄임말입니다. 정수라는 의미죠. 네. 그리고 이제 10 이하이면 y 아니면 n 이 조건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도 잘 보이도록 좀 이렇게 줄여서 해볼게요. n은 아니다, 이제 if가 들어가야 되죠. 자, n이라는 게 10보다 작다. 자, 작거나 같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y를 출력한다. 아닌 경우면 else라고 표현하고 이때는 n을 출력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를 프로그램에 실행시켜보면 처음에 아무것도 안 뜨죠. 네, 왜냐면 입력을 지금 받는 모드인 상태라서 그런데 제가 2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20을 입력하니까 10보다 작지 않으니까 네, n을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코드가 좀 더 잘 보이게 이 화면을 좀 더 키워볼게요. 글씨체를 좀 더 키워봅시다. 사이즈는 16. 이 정도 키워도 되겠다. 네, 훨씬 잘 보이는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 했었던 우리 문제, 요 알고리즘이 어떻게 실제 코드로 표현되는지를 비교해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입력을 받는다. 요렇게. 자, 1번 줄에. 그리고 정수로 만든다. 요거는 좀 여기에서 생략된 부분이니까 너무 건너뛰고, 그래서 값을 판별해서 출력한다. 위에 있는 여기 부분이 각각 하나의 요 네모, 마름모가 사실상 여기에서 한 줄의 코드에 동일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넘겨두고, 그래서 코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아까 그 곱한수를 출력한다, 더한수를 출력한다. 즉, 이 반복되는 작업은 for라는 애를 통해서 반복이 되는데, 얘는 지금 뭐 뭔지, 사실 이 if가 뭔지, for가 뭔지 앞으로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만 고려하시면 되고, 모든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흐름선, 처리, 판단이라는 세 가지 도구만을 이용한 알고리즘으로 코드들을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것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